운명이 과연 실제하는 개념일까요? 국적이 상이하고 언어조차 통하지 않으며 단 하나의 공통점도 없던 두 남녀가 서울의 거리에서 시선을 교차했습니다. 엘레나 올레이너가 부딪힌 그 찰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강력한 끌림이 폭발했습니다. 마치 수많은 생을 거쳐 마침내 도래한 재회처럼 말입니다. 서울의 평범하기 그지없던 길거리가 두 사람의 인생을 180도 전복시킨 그 순간, 도대체 그들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발했던 것일까요? 저는 덴마크 특수부대 헌츠맨 소속의 엘레나 룬드 상사입니다. 2021년 8월 26일, 그날의 기억은 제 삶의 궤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카불 국제공항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았습니다. 탈레반이 수도를 장악한 직후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공항으로 쇄도했었죠. 저희 부대는 덴마크에 협력했던 통역요원들과 그 가족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엘레나 상사, 명단에 기재된 마이라 가족이 북쪽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부하의 무전 보고를 접하고 즉시 달려갔습니다. 철조망 너머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며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마이라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덴마크군을 위해 통역관으로 헌신했으며 이제 탈레반의 명백한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라, 마이라 자말. 목이 터질 듯이 외쳤지만 아수라장 같은 현장에서 제 목소리는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철조망 바로 앞으로 밀려나왔습니다. 그녀가 마이라였죠. 그녀의 눈동자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그녀가 영어로 애절하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상부로부터의 냉혹한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즉시 철수하라. 게이트를 폐쇄하라. 잠시만요. 여기에 우리의 협력자가 있습니다. 마이라 가족입니다. 안 된다. 나토군의 철수 일정이 급작스럽게 변경되었다. 지금 당장 철수해야만 한다. 저는 이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데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규정상 신원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휘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내려놓고 마이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게이트가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라는 자신의 딸을 철조망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만이라도 제발. 하지만 규정은 엄격한 규정이었습니다. 가족 단위로만 이송이 가능하다는 작전 매뉴얼. 저는 그 어떤 것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헬기에 탑승하여 상공으로 상승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공항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했던 소중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음 날 기지에서 저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탈레반이 협력자 명단을 입수하여 보복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이라의 이름 또한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가족이 모두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구토를 하고 또 구토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격렬하게 저항했더라면, 규정 따위는 무시하고 그들을 강제로 끌어올렸더라면 일주일 후 나토 본부에서 각국 군대의 철수작전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군, 영국군, 독일군 모두 유사한 상황을 겪었음을 보고했습니다. 혼란, 작전 실패, 그리고 현장에 버려진 사람들. 그런데 마지막 발표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한국군의 미라클 작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불과 24시간 만에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390명 전원을 성공적으로 구출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관련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카불 시내 곳곳을 누비며 협력자들을 직접 찾아 데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독일군 장교가 영어로 질문했습니다.
한국군은 현장 지휘관에게 완전한 작전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협력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각각 다른 팀이 동시에 신속하게 움직였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명단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한국군은 시내 한복판까지 진입하여 협력자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한국 공군 수송기 내부였습니다. 좌석이 부족하자 승무원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자리를 양보하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종사들까지 교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탑승시켰다고 했습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한국군의 확고한 원칙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한국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내지 못한 일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명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우리는 규정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덴마크로 복귀한 후 저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마이라의 얼굴이 제 앞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딸을 들어 올리던 그 절박하고 비통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장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룬드 상사, 특별 임무가 있네. 무슨 임무이십니까? 한국이다. 한국군 707 특수임무대대와 교류 프로그램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네. 자네가 가서 그들의 신속 대응 체계와 의사 결정 과정을 철저히 배워오도록 하게. 한국. 미라클 작전을 창조해낸 바로 그 나라에 가게 된다니. 특히 그들의 현장 지휘 체계와 의사 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보고하도록 하게. 나토 역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다음 주다. 준비하게. 부대장이 서류를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룬드. 자네가 카불에서 겪은 일, 그것은 자네의 과오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라를 구출하지 못한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적어도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방도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마음속에 싹텄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끊임없이 한국군의 미라클 작전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냈을까? 그들은 정말 우리와 무엇이 달랐을까?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을 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으로 가득 찬 거대한 도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스스로 일어선 나라. 어쩌면 그들이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이미 기적의 산물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환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 특수부대 최초로 한국군과 교류하시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카불에서의 경험이 이번 방안에 영향을 주었나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응답했습니다. 한국군의 미라클 작전에서 많은 것을 학습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한국군 장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베레모를 쓴 날카로운 눈매, 첫인상은 냉정하고 차가웠지만 어딘가 깊은 내면에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룬드 상사님, 환영합니다. 707 특임대 이준호 대위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굳은 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수많은 전투를 겪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차가운 눈빛의 남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놀랍게도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제가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습니다. 오후에는 팀 단위 모의 작전이 진행됩니다. 인질 구출 시나리오입니다. 카불에서도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말을 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이 또다시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르게 창조할 수 있죠. 그의 말이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후 훈련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건물 침투, 인질 확보, 그리고 탈출까지. 한국군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즉시 임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군요. 네.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훈련장에 실제 비상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 부대 비상.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순간 분위기가 섬뜩하게 바뀌었습니다. 장병들이 실전 장비를 착용하고 일사불란하게 집결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침범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준호 대위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냉철한 전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룬드 상사님은 대기하십시오. 저도 작전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덴마크 특수부대원입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그가 잠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지시 사항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헬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 그것도 남북대치 상황에서의 작전이라니. 무인기 추적 중입니다. 경기 북부 산악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종사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이준호 대위는 팀원들에게 빠르게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의 침착함이었습니다. 마치 수없이 경험한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산악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무인기는 숲속에 추락해 있었습니다. 정찰 장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이준호 대위가 신호를 보내자 팀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완벽한 진영 구축이었습니다. 룬드 상사님, 저와 함께 움직이십시오. 우리는 조심스럽게 무인기에 접근했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멈춰. 이준호 대위가 소리쳤습니다. 숲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움직임은 훈련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대위가 즉시 추격했고 저 역시 그를 따랐습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격렬한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는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대위는 그보다 더 빨랐습니다. 마치 이 지형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우회하세요. 그의 지시에 따라 우회했고 정확하게 남자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제가 영어로 외쳤습니다. 남자가 멈췄고 이준호 대위가 그를 즉시 제압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입니다. 이준호 대위가 남자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암호화된 저장 장치였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무인기도 회수했고 공작원도 체포했습니다. 헬기로 복귀하는 길에 이준호 대위가 말했습니다. 훌륭하게 수행하셨습니다. 판단력이 매우 빠르시군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까? 일상입니다. 우리는 매일이 전쟁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의 젊은 얼굴에 새겨진 미세한 주름들이 보였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후 디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작전의 모든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룬드 상사의 지원이 이번 작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령이 칭찬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들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이준호 대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맥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의외의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대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빠르시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산을 잘 아십니까? 그가 맥주잔을 내려놓고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제가 원래 저쪽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쪽이라니 설마 북한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5년 전에 귀순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 한국 특수부대원이 되었다고? 놀라셨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저 역시 위험했습니다. 살기 위해 넘어왔는데 가족은 결국 모두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가족을 지켜내지 못한 그 죄책감을. 그래서 더 치열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곳의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이 저의 속죄이니까요. 우리는 말없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배경, 그러나 동일한 상처를 지닌 두 사람이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룬드 상사님은 왜 군인이 되셨습니까? 아버지가 군인이셨습니다.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숭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평화. 아름다운 단어네요. 저는 평화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쟁이었으니까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깊이 관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70년 이상 전쟁 중인 국가였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글쎄요. 과연 그날이 도래할까요? 만약 온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닌 저는? 그의 존재론적인 고민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경계인으로서의 삶.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하는 고독. 당신은 한국을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날 밤,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쟁, 가족,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처음엔 냉담했던 그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한국군의 훈련 체계에 완전히 동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속함, 유연함,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강력한 신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 관광 어떠세요? 금요일 오후, 이준호 대위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관광 가이드 해주실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겠죠? 토요일 아침, 그는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복이 아닌 그를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경복궁에 가시죠.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경복궁은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웅장한 건물들과 정교한 단청.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이준호 대위의 해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파괴되었다가 복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습니다. 부서져도 다시 꿋꿋이 일어서죠. 그의 말에서 한국의 역사가 느껴졌습니다.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사람들. 점심 식사는 광장시장에서 했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맛있는 음식 냄새, 활기 넘치는 분위기. 이것이 진정한 한국입니다. 전쟁 중이더라도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빈대떡과 마약김밥을 먹으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매운 것 괜찮으세요? 이곳 민간인 대피로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카불처럼 민간인이 갇히는 상황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카불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은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인천항의 특정 구역을 통제하고 실제 작전처럼 진행했습니다. 알파팀, 동쪽 진입로 확보. 브라보팀, 서쪽 컨테이너 수색 개시. 이준호 대위의 지휘는 완벽했습니다. 각 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찰리 팀과 함께 중앙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훈련용 성광탄이 터졌고 모의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접촉. 적 6명, 12시 방향. 실전과 같은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엄폐물을 찾고 제압 사격을 가하며 팀원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클리어. 30분 만에 작전은 완료되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역시 룬드 상사님이십니다. 움직임이 완전히 저희 팀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칭찬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습니다. 한국군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훈련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령이 급히 우리를 소집했습니다. 방금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훈련했던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 ISIS의 잔당들이 한국에 침투했습니다. 목표는 부산항입니다. 화학 무기를 실은 선박을 폭파시킬 계획입니다. 언제입니까? 이준호 대위가 물었습니다. 48시간 내. 즉시 실전 작전 준비에 돌입합니다. 훈련이 곧 실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룬드 상사.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고유 작전입니다. 참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준호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고? 참가하겠습니다. 저도 이 팀의 일원입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전 준비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장비 점검, 첩보 분석, 작전 계획 수정. 모든 것이 일사불란했습니다. 그 후 이준호 대위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위험한 작전입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제가 약해 보이나요? 그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요. 그의 솔직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당신이 걱정돼요. 하지만 우리는 프로입니다. 임무를 반드시 완수할 겁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살아서 복귀해요? 약속해줘요. 당신도요. 우리는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내일은 생사를 걸어야 하는 작전.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옆에 있으니까. 부산으로 이동하는 헬기 안. 팀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을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준호 대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전이 끝나면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작전이 끝나면요. 그의 미소가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제3부도에 있습니다. 화학 무기는 붉은 컨테이너 안에 있습니다. 정보팀의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목표는 2가지. 테러리스트 제거와 화학 무기 확보. 민간인 피해는 절대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알파팀은 동쪽, 브라보팀은 서쪽, 찰리팀은 중앙 돌파. 이준호 대위가 작전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찰리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갑시다. 대한민국을 지키러. 새벽 3시 정각.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리 없이 부두로 침투했습니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초록색이었습니다. 목표 확인. 12시 방향. 무장 인원 5명. 팀원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이준호 대위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둘로 나뉘어 포위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알파팀이 적과 교전 중이었습니다. 접촉. 알파팀 교전 중. 순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우리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계획 변경. 정면 돌파한다. 이준호 대위의 판단은 신속했습니다. 기습의 이점을 잃었으니 속도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사이를 질주하며 전진했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빗발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학 무기 컨테이너 시야 확보. 제가 외쳤습니다. 붉은색 컨테이너가 50m 앞에 있었습니다. 저쪽. 적 증원 병력. 중앙 오른쪽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났습니다. 추정 6명.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교전이 격화되었습니다. 콘크리트 파편이 튀고 화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전투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수류탄. 누군가 외쳤습니다. 테러리스트가 던진 수류탄이 우리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순간 이준호 대위가 저를 덮쳤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그가 일어나려다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등에서 선홍빛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파편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준호. 괜찮아요. 계속 가요. 화학 무기를 막아야 해요. 하지만 그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출혈이 심각했습니다. 위생병. 위생병.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교전 중이라 지원이 올 수 없었습니다. 엘레나. 가세요.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안 돼요. 당신을 여기에 두고 갈 수 없어요?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갈 수 없었습니다. 카불에서처럼 또다시 누군가를 포기하고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를 엄폐물 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왜 안 가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한국군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친 덴마크 여자. 교전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원들이 하나둘 합류했습니다. 그들 역시 팀장을 버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찰리 3, 팀장 부상. 지원 바람. 무전을 치자 다른 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놀라운 수준의 팀워크였습니다. 10분 후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화학 무기 또한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작전 성공. 모든 목표 달성. 하지만 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이준호가 무사하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의무 헬기가 도착하고 이준호는 즉시 후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그를 잃을까봐. 룬드 상사님.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준호 대위는 괜찮습니다. 파편 제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이준호는 깨어 있었습니다. 임무는 성공했어요. 모두 무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 우리는 여전히 특수부대에서 복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대테러 협력을 주도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조하는 것. 작년에 설립한 한덴마크 특수전 교류센터는 이 제5개국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더 많은 국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준호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무슨 덕분?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사랑하는 사람, 지켜야 할 가족. 이제 전 행복합니다. 북한에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온 남자. 그가 이제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카불의 악몽이 저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준호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이준호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비로소 평화를 발견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 모두 덴마크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손주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한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덴마크 쿠키 만들어 주신대. 한별이의 기대에 찬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공항에서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3년 전 이 공항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습니다.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무서웠다니까요. 저도 당신이 무서웠습니다. 파란 눈에 강인한 여전사. 우리는 서로 웃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족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비행기 안에서 한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왜 못 만나요? 이준호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의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먼 곳에 계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언제요?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노력할게. 통일, 그것은 우리 가족의 또 다른 간절한 꿈입니다. 이준호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덴마크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께서 공항에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우리 한별이. 어머니가 한별이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사랑은 깊이 통했습니다. 준호, 잘 지냈니? 아버지가 이준호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그들도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코펜하겐의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부모님이 물으셨습니다. 언제까지 특수부대에서 일할 거니? 글쎄요. 하지만 지금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집니다. 그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랑스럽구나. 너희 둘 다. 그날 밤 어린 시절 제 방에서 가족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죠. 행복해. 이준호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무서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카불의 악몽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러한 기적으로 이어질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 날 우리는 덴마크 특수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저의 옛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엘레나, 이분이 그 유명한 한국 특수부대 남편이야? 준호, 만나서 반갑네. 엘레나가 자네 이야기를 많이 했어. 이준호는 덴마크 특수부대원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언어는 다르더라도 군인은 군인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한국의 신속 대응 시스템. 정말 인상적이더군.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어. 부대장의 말에 이준호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덴마크의 인도주의적 접근법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교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덴마크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거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준호의 새로운 가족들. 탈북자 커뮤니티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 잘 다녀오셨어요? 한별아, 삼촌이 선물 많이 준비했어. 혈연은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 같은 사람들. 이준호에게 이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엘레나, 고마워요. 뭐가? 나를 구해줘서. 카불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나를 구원했어요.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우리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뒷좌석에서 한별이가 킥킥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뽀뽀해요. 일상으로 복귀한 우리. 여전히 임무는 계속되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가 함께하니까요. 작년에 있었던 또 다른 국제 테러 위협. 이번에는 일본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한덴마크 모델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더욱 거대한 변화를 창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책 출판 제의도 받았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 평화를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아직 고심 중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깊은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것을 치유해 나갔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서로를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맞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강합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올해로 결혼 3년 차. 우리는 여전히 열렬히 사랑합니다. 아니, 더욱 깊이 사랑합니다. 엄마, 나도 특수부대 할래요. 한별이가 장난감 총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안 돼. 위험해. 이준호가 펄쩍 뛰었습니다. 딸바보 아빠의 모습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별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돼. 특수부대든 무엇이든. 정말요? 그럼. 대신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돕는 일이면 좋겠어. 한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한 우리 딸. 저녁 식탁에서 이준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언젠가 평양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언젠가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그때가 오면 같이 갈게요. 위험할 텐데. 우리는 함께잖아요. 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이 손과 함께라면 정말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우리는 베란다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찬란하게 반짝였습니다. 3년 전 그날 인천공항에서 나를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왜 하필 여자야? 귀찮게. 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행운이 제게 찾아왔을까 매일 생각합니다. 나도요. 매일 감사해요. 별이 총총한 서울의 밤하늘.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누군가는 울고 있겠지만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번에 하나씩. 엘레나. 응. 사랑해요. 영원히. 나도 사랑해요. 영원히. 전쟁이 만들어낸 인연이 위대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평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별이와 태극이, 그리고 언젠가 만나게 될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내일